사인 법칙부터. 자, 삼각형 일단 사인 법칙 시작하기 전에 그 삼각함수 했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요거 꼭 기억 먼저 해주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일단 베이스 먼저. 삼각형에는 각이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시다. 서정아, 이거 삼각형의 6요소라고 했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의 6요소 중에 3개 정도 줄 테니까 나머지 3개를 너네가 직접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수능에 사슴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나름 킬러거든요. 대수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으니까 천천히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 직각삼각형의 각도 하나와 변 하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편하게 바로바로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A 사인 세타라고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져. 그 다음에 여기도 동건아,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A 탄젠트 세타고, 형사야 여기는 얼마예요? 뭐라고?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해돼? 자, 요게 이렇게 하면 요 변의 길이는 사인의 분자니까 분자의 사인을 써주면 되고, 요렇게 그리면 요 변의 길이는 코사인의 분자니까 분자의 코사인을 써주시면 되고, 요렇게 하면 요 새끼가 코사인의 분모니까 코사인을 분모에 넣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하면 탄젠트의 분자니까 그냥 분자로 써주면 된다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를 A라고 하면 지웅아 여기는 얼마고? 얘 끼고 사인이 분자야 분모야? 분모. 사인 세타분의 A고, 여기는 탄젠트 세타분의 A다. 이 정도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줘놓고서 삼각형을 이렇게 줬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삼각형을 이렇게 줬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요 새끼의 사인 값을 구하래. 요 새끼의 사인 값을 구하래.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외접원이 있을 때 지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새끼가 직각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서로 같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사인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지름분의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라고 쓰면 되겠죠. 스몰 A 이렇게. 그래서 2R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그래서 다영아, 사인 법칙은 뭐가 나오면 사인 법칙의 확률이 높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외접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외접원에서 유도하는 거니까 외접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사인 법칙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A는 뭐 분의 뭐야 가요? 사인 A는 2R분의 A고, 영준아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도 2R분의 C더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해서
이것도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긴 한데 이런 문제들 중학교 때 풀었었는데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45도래. 그럼 여기가 4래. 여기가 3이래. 여기가 4래. 여기가 얼마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건우야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게? 맞죠? 수선발 내려가지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문제들을 잘 하셔야 이 부분이 편해요. 여기 얼마? 2고 그럼 여기 얼마? 2루트이지. 요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근데 보조선 내리는 건 엄청 많이 사용되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알아도. 근데 이걸 안 쓰고 지금 여기서 보면 2R이 공통이니까 2R로 정리하면 2R은 사인 A분의 A고 그 다음에 여기서 2R은 사인 B분의 B고 여기서 2R은 사인 C분의 C라서 보조선을 긋지 않고 마주보는 변과각을 주면 사인 45도분의 4는 사인 30도분의 X야. 요렇게 해가지고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또 사인 법칙. 이해돼? 그러면 외접원 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주보는 변과각이 주어지면 그때는 우리 또 사인 법칙을 쓸 거다. 어떻게? 요런 형태의 사인 법칙을 쓸 거다. 외접원 얘기는 빼고 얘가 2R인 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2R인데 얘는 빼고 뭐만 이용해서 마주보는 변과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식을 사인 30도분의 2루트 사인 30도분의 x는 사인 45도분의 4겠구나 해서 저 길이가 2루트인 걸 구해주시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인의 비율은 마주보는 변의 비율과 같다. 마주보는 변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이유는 사인 A가 2R분의 A고 사인 B가 2R분의 B고 사인 C가 2R분의 C니까 2R 세 개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임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 풀면서 필요한 테크니크를 조금 보면 일단 1122번 한번 봅시다. 1122번.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외접원이 있고 이렇게 외접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무엇과 무엇의 가계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라는 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면 각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각변환 써주시면 사인 알파 값이랑 사인 베타 값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진짜 많이 나올 건데 둘 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보자마자 요각의 사인 값과 요각의 사인 값은 같고 요각의 사인 값과 요각의 사인 값은 같아요 라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각변환 써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래서 더해서 180도가 되면 사인은 서로 그냥 서로 똑같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구호가 달라진다. 서로 구호만 다른 값이다 라는 걸 바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혹시 미리 푼 사람들 중에 여기서 못 푼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여기 8, 6,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자, 갑시다. 요각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이걸 그냥 K라고 잡을게요. K는 사인 세타라고 쓸게요. 세타분의 8과 같고 사인 베타분의 K는 사인 세타분의 6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태선아, 선생님 여기를 사인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바로 그냥 이렇게 썼다고? 둘이 더해서 180도니까 사인 값은 무엇 할 거다? 같을 거라고. 같을 거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답변안 쓰지 말고 더해서 180도 되면 그냥 사인은 무조건 똑같아. 이걸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선이는 알려줘야지. 태선아, 삼각형 활용 문제에서 사인은 양수가 음수가? 사인 어. 양수. 무조건 양수인 생각 들어? 네. 삼각형 활용 문제에서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180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가 음수가? 음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0보다 크면 예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면? 코사인 값이 0. 직각이고요. 그래서 삼각형 활용 문제에서는 사인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무조건 플러스로 써주시면 되고 이제 각도의 크기가 예각인지 둔각인지에 따라 코사인 값의 부호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동건아 이거식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구하라는데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구하라는데 첫 번째 식을 뒤집어서 두 번째 식과 곱해주면 답은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류의 식 연산이 이게 보일 때 놀아가지고 그런 류의 식 연산이 좀 약하니까 요식과 요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을까 하면 이걸 나눠주면 되는데 그럼 나누면 번분수가 돼서 생각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인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고 싶으면 사인 알파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뒤집은 것도 서로 같잖아.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해주면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거 빼고 다 맞았어? 23, 24도? 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저기 유형 2번에서는 주변수 유형 2번에 틀린 거 336번 저기 1133번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1133번 일단 쉬운 거 하나 먼저 해볼까?
자, 왜 저번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왜 저번 얘기 나왔어요? 한슬, 왜 저번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사인 법칙 써야겠다는 생각 들죠?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각각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변은 여기 줬죠? 그럼 여기 각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어? 또 얼마야 또? 끝. 그러면 이알은 어떻게 돼요? 분의 사인 60이 얼마지? 2분의 루트 3분의 3루트 3에서 그래서 이렇게 날려주시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R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 이 정도는 쉽죠? 자, 그러면 서정아, 요 문제 풀 수 있겠어? 괜찮아? 왜 저번 얘기 나오면 서정 머릿속에 왜 저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럼 사인 법칙은 뭐가 필요해? 마주보는 변각각이 필요함.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펴서나 보고 오케이 변화하는 줬으니 각은 2개 준 거는 3개 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갖고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1133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처음 보면 혼자 잘 못 푸는데 소연 어떻게 하면 되겠냐? 333번 QR의 길이를 구하래요. QR 생각해보세요. 김가영 깜놀 잘했어. 다영아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명준아 직각 2개는 외접원글이라는 문제인 거다. 기억해? 직각 2개는 외접원을 불러오는 거예요. 직각 2개는 외접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사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면 문제가 그냥 쉽게 풀릴까? 이 문제에서 명준아 직각 2개 한 사각형 안에서 직각이 2개가 나오면 어느 사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는 거게? 이거는 저기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인데 조금 더 쉽게 변형시킨 건데 애들이 많이 틀려서 민준아 직각 2개는 외접원 불러오는 거라니까? 그럼 원을 어떻게 그려? 어디를 지나가는 원을 그릴까? 한슬아 어디를 지나가는 원을 그릴까? AP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어디가 그 원 위에 있음? Q와 R이 그 위에 있게 돼. 요렇게. 그러면 얘가 뭐라는 소리? 지름이라는 소리. 요렇게. 그럼 하나 마무리할 수 있을까? QR 길이 구하래. QR 무슨 법칙 쓸까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QR은 지름 6이 된다. 근데 사인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인 A 얼마죠? 큰 삼각형에서 사인 A 값이 5분의 3인 걸 구할 수 있으니까 큰 삼각형에서 사인 A 값이 5분의 3인 걸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36 못 붙였어? 보자. 1136 풀어줄 테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있으면 저 새끼 또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용준아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 얘기해봐. 이거 못 풀었어. 다 할 수 있어. 혜선아 해봐. 해봐. 왜 저번 줬지? 네. 무슨 법칙 써? 사인. 사인 법칙 써야 되지.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그래, 사인 법칙을 써. 여기서요? 뭘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까? 일단 BC는 안 줬지. 네. 그지? AC랑 AB를 줬지. 네. 그러면 AC의 마주보는 각도 요 새끼에 사인 법칙 써. 빨리 불러. 사인. 사인 B. B 분의 분의 K. K가 뭐가 돼? 사인 C 분의 사인 C분의 루트 루트 2K가 되고 그럼 뭐가 돼? 해석을 줬잖아. 어? 아이씨 틀렸잖아. 사인 A분의 A는 뭐라 그랬어? 사인 A 분의 R이야 R? 이거 왜 봐야 돼 내가? 16루트. 그렇지 10루트. 그러면 사인 B가 얼마야? 사인 B 찾아봐. 떡삼각형이 있잖아. 빨리 사인 B가 얼마야? 루트 루트 2K분의 2지. 네. 이해돼? 그게 얼마라고? 사인 B. 얼마나? 16루트. 10루트 2라고. 오케이? 네. 그럼 K 나와 안 나와? K 얼마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K는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그럼 건우야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별것이 없지. 영준아 어려워? 네, 있어요. 김현서이 어려워? 아니 뭐 생각해봐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어차피 지금 거의 처음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잖아. 전개해 나가 주어진 조건들을 사용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사고방식이 체계가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자, 왜 저번에 반지름 줬어요? 왜 저번에 넓이 준 건 반지름 준 거잖아요? 지름 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왜 저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1대 루트 2라고 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이 왼쪽 그림 그리려다가 너네 저렇게 그리면 더 잘 못 보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그린 거예요. 수선발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좀 편하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어. 그림만 그렸으면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건데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근데 BC는 모르잖아. AC와 B, AB에 관해서 식을 준 거잖아. 그러면 사인 B분의 K라고 식을 세우거나 사인 C분의 루트 2K라고 식을 세웠을 때 그게 지름이 될 거라고. 그럼 사인 C를 알아야 되는데요, 선생님? 사인 C를 알려주려고 A를 준 거야, 지금. 수선말을 그래서 내리라고 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K값 구해주면 써가지고 그냥 문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거지. 이 정도가 지금 이 정도가 수능 80 라인이야, 80 라인. 이 정도는 편하게 풀어야 80점 이상은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수능 80 맞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거든. 시너지 정도만 다 풀어도 그러니까 대수, 미원, 확통 요거 시너지 정도 다 완벽하게 풀면 84에서 88 정도 나와. 이게 수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4점짜리로 지금 이거 4점짜리였잖아. 이거 4점짜리였거든요. 10번이면.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15번이나 13번짜리에 나오고 이거는 조금 깔끔하게 됐으니까 10번짜리 이거 어삼쉬사라 그러는데 아니,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 80점의 기준인데 이게 80점 기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잘 보게 하는 게 내신 잘 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기본적으로 이게 단원별로 4점짜리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걔네들을 풀려면 내용이 생각보다 막 많지 않은데 대신 내가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만 조금 되면 할만할 거야. 이제 도구 37번 맞았어? 공회 같은 애들 낚으려고 37번 있는 건데? 맞았어? 잘했네. 그러면 누가 낚일까? 자, 세선아. 네. 각 A 대 B 대 C가 3대 2 대 1이라는 건 변 A 대 B 대 C가 3대 2 대 1이라는 거지? 각이요? 문제에서 A 대 B 대 각 A 대 B 대 C가 3대 2 대 1이래. 그러면 스몰 A 대 B 대 C도 3대 2 대 1인 거 아니야? 아닌가? 뭐가 아닌데? 그리고 같은 거는 그거 사인입니다. 오, 태선이 예리해졌어. 그래도 좀 늘었어, 태선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2 대 1이라고 했었으면 답은 A 대 B 대 C도 3대 2 대 1이었을 거야. 근데 각도가 지금 3대 2 대 1이라고 했지. 건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각 삼각형의 ABC 각도 3개가 3대 2 대 1이래. 이거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 반드시 시험장 들어가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내신용인데 A 대 B 대 C 하는 방법과 사인 A 대 B 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줬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꼭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방금 전에 건우야 배웠으니까 A 대 B 대 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야, 번호는 번호도 그래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프 지금 다 까먹지 않았어? 해? 풀 수 있어? 그래가 일단 풀 수는 있냐?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10분 정도는 풀 수 있겠냐? 그럼 숙제하면서 이거 앞에도 천천히 채워. 그래서 목요일 굳이 쉬겠다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바로 바라보시면 되고 얘는 가영아 어떻게 해야 돼? A 대 B 대 C래. 이걸 주면 뭘 이용해야 될까? 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삼각형에서 각 A, 각 B, 각 C는 180도다. 끝. 다 더하면 180도인 요걸 이용해서 180을 3대 2대 1로 찢으면 6개로 찢었을 때 3개, 2개, 1개니까 90도, 60도, 30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 해선 이해돼? 네. 그래서 그러면 A 대 B 대 C 구하라고 했으니까 30, 60, 90이면 지금 A가 90이래. 그 다음에 30은 C, C가 30이래. 여기네. 그 다음에 B, B가 60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A 대 B 대 C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A 대 B 대 C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2대 1대 3 2대 루트 3대 1이 답이 되겠네요. 2대 루트 3대 1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혹시 기억나요? 각도의 크기가 뭐해지면 커지면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가 커지면 변의 길이도 점점 뭐해진다? 커진다. 그래서 얘가 각이 지금 3대 2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변도 A가 제일 길겠고 B가 그 다음이겠고 크기만 비율 말고 크기만
A가 제일 크겠고 B가 두 번째겠고 C가 세 번째겠구나. 근데 36시 90도인 삼각형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제일 긴 거 2, 두 번째 루트 3, 세 번째 1 이렇게 그냥 끝내도 되겠지. 굳이 삼각형은 쌤처럼 다 예쁘게 찾지 않고 변 길이의 비율은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 해봅시다. 자, 삼각형을 판단하래요. 삼각형을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의 판단 기준은 각이 아닌 변의 길이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판단은 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 A는 각에 대한 삼각비니까 sin A는 뭘로 바꾸고 싶어요? 변의 길이로 바꾸려면 스몰 a로 바꾸려면 2r분의 a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sin 제곱 a는 삼각형을 판단하라고 하는데 sin 제곱이 나오면 그때는 4r제곱분의 a제곱으로 변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판단해주면 되고, 그러면 서정아, 사인 제곱비 뭘로 바꿔야 무슨 삼각형인지 안다고? 지금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인지를 물어봤어. 그래놓고서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 다 사인 A 곱하기 사인 B 플러스 C. 요것도 해야 되겠다. 서정아, 일단 삼각형 문제에서 각도를 두 개 더하면 무엇을 이용할까요? 각 두 개인 게 별론데 각 하나로 못 바꿀까라는 생각 해줄래요? 각 하나로 바꾸고 싶어. A랑 B랑 C랑 무슨 관계 가지고 있어 삼각형에서?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A. 그러면 아까 쌤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요것도, 요것도 좀 기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봐봐. 삼각형 ABC에서 sin B 플러스 C가 주어지면 얘는 sin A입니다. 이유는 A라는 각도와 B 플러스 C라는 각도를 더하면 몇 도? 180도니까 각도 sin 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대신 서술해야 되면 당연히 파이 빼기. 근데 서술형에서 이걸 이렇게 썼다고 점수를 깎을까? 이 정도는 학교쌤도 얘가 지금 파이 빼기 A인데 쌤 파이 빼기 A니까 사인 A라고 적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 이것을 점수를 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틀려서 못 풀어서 문제인 거지. 지금 요거 한 줄 이렇게 했다고 점수를 깎지는 보통 않잖아요. 이게 대수나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걸로 깎지는 않으니, 삼각형 ABC에서 각도 두 개의 합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는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코사인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랑 C랑 더하면 180도니까 A 플러스 B랑 C랑 더하면 180도니까 A 코사인 값은 부호만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있고 탄젠트 법칙은 잘 없어서 사인, 코사인이 메인이라 얘네들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물론 탄젠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탄젠트 C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탄젠트 가지고 노는 게 잘 없으니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 소정아 이거 삼각형 활용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각도 두 개 이렇게 더해지면 한 각의 삼각비로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꿔줄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A가 되니까 결국 4R제곱은 공통이고, 얘는 B제곱 되고 얘는 C제곱 되고 얘는 A제곱 될 테니까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냐면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것들을 명준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쌓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기 어차피 우리 수능 봐야 되잖아요. 이거 내년에 다시 또 정리하게 될 텐데 지금 정리를 좀 잘해두시면 내년에 진짜 훨씬 수월합니다. 예, 까먹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2학기 때 내신 대비하면 아마 또 대수 많이 까먹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정리하는 거 사인 법칙 맨 처음에 얘기했죠.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는 2R분의 C라는 거. 두 번째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전부 다 2R로서 똑같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가 된다는 거. 그럼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주면 낚이지 마시고 그거는 더해서 180도니까 180을 차분히 쪼개서 각도가 어떤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 문제에서는 그림을 주고 각도나 변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해서 180도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삼각도, 요 평각, 이 180도를 둘로 찢는 요 상황과 그 다음에 내저번 이렇게가 180도라는 상황과 평행사 변형 여기도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0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해서 180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럴 때 사인은 그냥 같고 코사인은 부호만 다르다는 거.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식으로 두 각의 합을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그게 나머지 한 각의 사인 값과 똑같고 나머지 한 각의 코사인 값과 부호만 다르다는 것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좀 봐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보면서 바로 사인 A라고 얘는 사인 A지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실력이 좋은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2R 제곱분의 B제곱 2R 전체 2R분의 B의 전체 제곱 2R분의 C의 전체 제곱은 2R분의 A의 전체 제곱이니까 날리면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자, 1045 요거 말고 저거를 어려웠는데 1152번 이게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봅시다. 3D로 나오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활용 문제 이 말고 해보고 52번 한번 보세요. 52번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게 평면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제대로 안 보이기가 쉬워요. 두 각 주면 나머지 한 각 정도는 그냥 바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직각이. 자, 그랬을 때 변길이 하나 줬나요? 30. 자, 여기가 30이라는 거 좋네요. 자, 그러면 수아야 사인 45도분의 30은 사인 60도분의 요 새끼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구해지겠지. 근데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거 루트 2 대 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30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좀 바로바로 나오면 좋아요. 항상 시간은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니까 사인 45도분의 30 원래 기본은 사인 45도분의 30 또는 사인 60도분의 30 곱하기 사인 요 새끼 요렇게 해가지고 풀면 끝나는 게 맞는데 다현아 사인 45도 대 사인 60이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 대 루트 3이지. 그럼 이 새끼 루트 2 나눈 다음에 루트 3만 곱해주면 여기 길이 나오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와 얘의 사인 값의 비율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지 않고도
여기 길이가 주어지면 여기 길이 정도는 그냥 루트 30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냥 좀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선은 할 수 있겠냐고. 연습이 필요하지. 왜?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선사야, 요 정도의 길이는 그냥 편하게 15 루트 6인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돼? 지금 할 수 있겠어? 사인 45도 분의 30은 사인 60도 분의 요 새끼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쓰고 나서 계산하는 거 귀찮으니까 사인 45도 대 사인 60은 요 새끼 대 요 새끼랑 똑같다. 근데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고 사인 60도는,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고 분모를 통일시켜주면 비율이 좀 편해지니까 2분의 루트 3이라서 결국 30도, 45도, 60도의 사인 값의 비율은 1대 루트 2대 루트 3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요거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2 나누고 루트 3 곱해주시면 그냥 변길이를 바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고, 이게 수능에 나와서 그래요. 수능에 나와서. 그래서 변길이들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좀 편해지니까. 그럼 여기는 90도고 얘가 30도예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만 나누면 되겠네요. 1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자, 그 다음에 PQ의 길이 구하라고 했거든요. PQ? 끝났네요. 15 루트 2. 이렇게 분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가 명준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명준 어머님이 하루 저 밤마다 데리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차를 타고 동거리가 같이 가면 될까? 그 생각하고 정말 못하고 미래에서? 저번에 얼마죠? 있어요. 산 넘어야 되잖아. 살고 아니야? 미래 가는데 막 산 넘고 그러는데? 터널 지나고? 그렇지 않아? 아, 몰랐어? 네. 오후에 딸내미가 저기 뭐야 10시에 셔틀이 있는데 일찍 하고 싶다고 해서 8시에 보내줬더니 집에 걸어갔는데 4시간, 12시간, 1시에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미래. 아, 차가 없지. 저기는 헬리오시티? 저는데 그 직구 타는 데서 아, 직구. 그래. 헬리오시티 딱 그 요 정도. 여기 위례 하남. 그다음에 저기 광진 요 정도 빼놓고는 다 킥보드 다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렇지. 아 근데 너는 내 집 가는 길이랑 가는 길에 가도 되긴 하는데. 혜선이 너 어디 살아? 그래요? 양파하고 근처 연파하고 근처 사 근처 살아? 선생님 이렇게 지난번에 우울해 가지고 한번 걸어갔는데 영파역까지 20분 정도 걸리던데. 20분 안 걸리던데. 별로 안 걸려요. 그렇지. 근데 영화보다 더 앞에 있어서 맞네. 지난번에 거기 있었는지. 그럼 10분이면 걸어가겠네. 그죠? 10에서 15분. 네. 그렇지. 아유,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남자애들 보통 1km에 10분 정도 걸려요. 남자애들도 평균. 시골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선생님 시골 사람. 선생님은 저기 집부터 학교까지가 2km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한 30분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시골 사람들이 걸음이 빠른 이유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게 빨리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좀 빨라지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한 6학년 때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막 걷다 뛰다 진짜 완전 시골인데.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이제 왜 저런 얘기 빼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그래 놓고서 요 값이 얼마인지 줄게요.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이것도 중학교 때 코사인 법칙 안 배우고 풀었었는데 중학교 때 코사인 법칙 안 배우고 너네 이거 풀었었거든요. 자,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뭐 5래요. 여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그게 거기 그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가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똑같죠. 수선발 내리면 이거 5루트 3이라고 그냥 3루트 3이라고 자, 수선발 내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루트 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3루트 3에서 2루트 3 빼면 루트 3 되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중학교 때 너네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기본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수선의 길이를 구하고 밑변을 구하면 피타 써가지고 여기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수선발 내리면 여기는 C 사인 A가 됩니다. 여기는 C 코사인 A가 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B에서 C 코사인 A를 뺀 것과 같아요. 따라서 A제곱은 끝났죠. A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C제곱 사인제곱 A 더하기 B 마이너스 코사인 C 코사인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B제곱 C제곱 사인제곱 A C제곱 코사인제곱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서정아 까먹었어. 혹시 아직도 외우고 있어? 코사인 법칙 까먹었어? 혜선아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까먹었어? 혜선아 이렇게 피타로 나온 거야. 피타로 나온 거라고. 한 변의 길이를 유도하는데 피타로 나온 거야. 그러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건 알지? 하나만 추가해줘. 하나만. 서정아 이건 알잖아. 그럼 이제 하나만 좀 추가해주세요. 얘가 90도면 코사인 90도가 0이라서 없어지고 그냥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건데 얘가 90도가 아니어도 피타를 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변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길이 제곱의 합과 같은데 거기에서 뭐만 좀 빼달라? 2BC 코사인 B인각 요 새끼만 빼주시면 된다. 그러면 서정아 B제곱은 뭐제곱 더하기 뭐제곱이랑 똑같겠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똑같겠지? 근데 뭐만 좀 빼달라? 플러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그럼 소정이가 다시 수선발 내리지 말고 여기가 3이야 2야.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 길이 한번 구해봐. X제곱은 뭐제곱 더하기 뭐제곱이랑 똑같고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 4 더하기 9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꼭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4래. 그리고 여기가 3이래.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에 사인 값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놓고서 여기에 길이를 구하래. 이렇게. 근데 사인 법칙을 쓰잖아?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4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분의 3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정리하시면 4 사인 세타가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가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너네가 몇 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근데 얘가 3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좀 바꿔볼게요. 30도야. 여기가 4루트야. 그럼 이번에는 사인 30도분의 4가 즉 2분의 1분의 4가 사인 세타분의 4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는 사인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사인 법칙은 특수각이면 각도를 알 수가 있는데 특수각이 아니면 각도를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서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만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풀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x 값의 길이만 구하고 싶으면 우리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얘 마주보는 얘 새끼 4제곱은 x제곱 더하기 4루트 2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니까 x값 근해 공식 쓰면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맞는데 굳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변 두 개의 각 하나인 모든 상황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도하는 건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유도하긴 하지만 자,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a제곱은 당연히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은데 이것만 좀 빼달라고 2bc 코사인 a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두 변과 끼인 각뿐만 아니라 두 변 플러스 한 각이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그래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로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을 구할 수가 있다. 두 변과 한 각만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무조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마주보는 변각각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서 근데 태선아 사인이 깔끔할 것 같아? 코사인이 깔끔할 것 같아? 풀면 사인이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되면 그냥 사인으로 조지면 되는데 안 되면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된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무조건 그냥 가로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법칙을 바로 써줘도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으로 각을 구하라는 상황. 지금 여기는 각 하나고 변이 지금 3개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변세계를 알려주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 있다 이 상황이에요. 변세계를 알려주면 변세계로 각 구하기예요. 각 구하기. 변세계로 각을 구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시는 사인 법칙은 왜 저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겁니다. 왜 저번은 코사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저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세 변의 길이 주면 사인 법칙을 아예 쓸 수가 없거든요. 세 변의 길이를 주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세 변의 길이 주면. 그리고 두 변과 끼인각 줬을 때도 마주보는 변과각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근데 두 변과 한 각을 주면 마주보는 걸 주게 되면 사인을 써도 되고 코사인을 써도 됩니다. 사인이 좀 더 깔끔하니까 사인으로 조져서 되면 좋은데 만약 안 되면 그냥 코사인 쓰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이 워낙에 많아서 문제의 유형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번까지 그리고 여기 특히 문제가 많은 게 저기 모의고사에 준킬러나 킬러 문제로 삼각형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바로 저것도 바로 좀 합시다. 올림포스도 좀 바로 합시다. 기출 문제도 좀 바로 봅시다. 이걸 정리를 좀 잘 하셔야 그 다음 레벨의 문제집을 좀 편하게 풀 수가 있고. 근데 요 정도까지 하면 저기 13번, 14번으로 나오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실려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120도래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상황 파악을 해봐. 뭘 주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두 변과 끼인각을 주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바로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틀어? A제곱은 스타처럼 각각의 제곱에 하나 매다가 그리고 빼기 278 하고 코사인 120도 얼마?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등각이잖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6. 그 다음에 7번. 1160? 어려운 걸로 할까요? 1165 되게 많이 틀리는데. 틀렸냐? 뭐만 틀렸어? 이것만 틀렸어? 1165. 쉬운데 많이 틀린다. 봐봐라. 코사인 구하래. 여기가 y는 x야. 여기가 y는 3x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 중간에 끼인각 세타에 코사인 구하라는데. 야, 얘 코사인 구하래. 뭐 알면 구할 수 있어? 뭘 알면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은 각도는 뭘 알면 구할 수 있어? 변세계 알면 구할 수 있지. 그럼 만들어 삼각형을 1,1
1,3 문제 끝. 루트 2 루트 10 세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 이 오답률 생각보다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답률이 높아요. 야, 너 김영석 뭐랬나? 각도는 변생 알면 된다니까? 그럼 삼각형 일단 봐봐. 일단 그게 기본이야. 삼각형 활용이잖아.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삼각형 활용이잖아. 각이든 변이든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형이 필요해. 근데 여기 지금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오케이? 삼각형은 네, 지금 선생님은 1,3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요렇게 수직되게 요렇게 내려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점만 빨리 구해서 변 길이만 알면 쌤 생각엔 점만 빨리 구해가지고 삼각형 하나만 만들어서 변 3개만 알면 그냥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일 만만한 점으로 잡은 거지. 1,1, 1,3 그럼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루트 10, 여기 길이 루트 2 그럼 세변 길이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10분의 루트 2제곱 루트 10제곱 빼기 2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도인구가 좀 일찍 끝나서 애들이 미리 좀 풀어서 저기 오늘 숙제 이거 3수 쪽에 2단원 할 거예요. 기계 수학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네 잘 생각해. 저거 수학은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때까지도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놀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은 하고 버리고 이렇잖아요. 어찌됐건 정시에 내신 들어가니까 내신도 뭐 웬만하면 이 안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학은 결국에 단순히 그냥 내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요거를 지금 여유 있을 때는 5월달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되게 많이 놀잖아요. 5월이 놀기 제일 좋은 시즌이잖아요. 5월에 애들 대부분 많이 노는데. 근데 이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여유 있을 때 공부하세요. 6월 되면 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바쁠 거잖아. 그래서 숙제 최대한 많이 내줄 테니까 많이 하고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어디 다니지 말고 가라. 이제 또 얼마나 수능까지 70주 남은 것 같은데 70주 지나면 수능 보는데 70주는 되나? 70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학생이야 70주 지나면 자, 그 다음에 1169번이 이것도 많이 틀려요. 봐요. 세변의 길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명준이 분명히 틀려서 물어봤었잖아. 건우야, ABC가 세변이래. 그러면 지금 세변 길이가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건우는 무슨 생각이 들어?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다. 무슨 생각이 들어? 세변의 길이를 주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당연한 거지. 세변의 길이를 줬을 때는 우리는 그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뭘 찾아? 코사인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보자마자 변 길이 3개에 대한 관계식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코사인 법칙 문제야 라는 생각을 시험장 들어가서 해야지. 변생해 주면 당연히 코사인이라니까. 그럼 일단 이걸 좀 찢어볼구나. A 제곱 마이너스 BC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2BC 이렇게 되지. 그럼 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BC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코사인 A였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코사인 A가 얼마라는 소리고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각 A가 60도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되지. 변 3개를 줬으니까 이건 코사인 법칙 문제야. 그럼 코사인 법칙처럼 전개를 해봐. 전개해서 코사인 법칙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봐. 그럼 그냥 끝이라고. 372번 72번?
사인 C 구하래. 아이고. 선생님 아프게 웃겨? 빨리 풀어. 1675 풀어. 이건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아씨, 마음은 청춘인데 허리가 아프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어렸을 때. 그때 그리고 너무 엎드려서 많이 자서 허리가 막 그때 고등학교 허리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 너넨 모를 거야. 하루에 15시간씩 앉아 있으면 허리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모를 거야. 그렇게 앉아 있는 적이 잘 없어서. 봐보세요. 초래시 쉬워 풀리는 거. 요거 지금 프리 해줄래? 지금 잘해. 세 개 갖다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요? 세시계 갖다. 2.0이거든. 2R이거든. 이거 사인 A분의 A. 이건 지금 A분의 사인 A. 그럼 2R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거 지수나 로그에서 그리고 수학에서 그냥 세 값을 갖다라고 하면 능K라고 적는 게 제일 보통이에요. 상식은. 그럼 사인 A는 몇 개? 3K. 사인 B는 몇 K? 5K. 사인 C는 몇 K?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준 거지. 그럼 A, B, C의 비율을 준 거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사인 C. 이해돼? 그러면 이제 세변 길이 줘. 세변 이거 얘 세변 지금 사인 값이 3대 5대 7이라고 준 건. 세변의 길이가 3대 5대 7이라고 준 거잖아. 세변 길이를 줬으면 사인을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코사인 C 알아내면 사인 C 구할 수 있을까 없어? 코사인 C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사인은 2분의 3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줄게. 1172번 보시면 맞았냐? 답이 안 나와. 빼라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371. 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저기 성적 좀 보내주세요. 점수 보내주세요. 자, 동원아, 세 개가 같대. 그럼 뭐라고 해? 능K는 9고. 그러면 sin A가 3K, sin B가 5K, sin C가 7K.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네?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뭐의 비율과 똑같다고? 변의 비율과 똑같다고? 그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은 결국 삼각비입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은 결국에 변의 길이에 비해요. 그래서
A 대 B 대 C를 이거 얘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3K, 5K, 7K다 뭐 3A, 5A, 7A라고 잡지 마시고 그냥 357이라고 잡고 푸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비율이니까 어차피 B 이거 얘가 지금 얘네들이 3대 5대 7이잖아. A 대 B 대 C가 3대 5대 7이면 A를 3A, B를 5A, C를 7A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정확히 357인지 6, 10, 14인지 9, 15, 21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사인이나 코사인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정확한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상수 없이 A 대 B 대 C라고 얘기하면 그냥 A, B, C를 그대로 사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A가 3이고 B가 5고 C가 7이라고 얘기하면 문제에서 지금 sin 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명준아 sin A 플러스 B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sin C 구하라는 문제고 세변 줘놓고 sin 구하라고 하는 미친놈은 코사인을 구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걸로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C 구하면 얘가 두 변이에요. 2, 3, 5분의 9, 25 빼기 49 이렇게 돼서 얼마야? 6, 5, 30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특수각이네. 120도구만 120도. 그러면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에서 문제를 끝내주면 되겠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겠어? 줄였다가 이래서 갑시다.